통일대박 실천연대 명예이사장인 황교안 대표의 통일대박 기조 강연과 그다음에 신창민 교수님 통일대박 특별법 구상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신백강 원장님의 반민족의 위대한 역정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께서 화요일 저녁에 탈진해서 지금 입원을 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신창민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께서 대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조연설인 황교안 대표의 통일대박을 신창민 교수님께서 하시고 이어서 통일대박 특별법 구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창민입니다. 어려운 토론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멀리서라도 지금 우리가 뭐 하는지를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북쪽에서는 여기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볼 텐데 우리가 하는 거가 그냥 지나가는 거가 아니고 너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이 포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은 우리들이 하는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통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서부터 황교안 대표께서 이제 이 통일대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적으로 지난 1년 동안 매주 발표를 해오시면서 이 통일대박의 그 중심 위치로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대박 실천연대 명예이사장으로 이제 모시면서 안팎에 이제 마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내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분이 뭘 하신다 하는 것도 이제 일반인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명예이사장으로 하면서 하시면서 이제 오늘 이 모임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거가 우리 황교안 전 총리님을 이 통일대박의 중심 주체로 모시는 거가 또 다른 의미가 될 텐데 그런데 요새 이제 하시는 일이 너무 벅차서 이제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그래서 병원에 바로 입원을 하시게 돼서 그래서 이제 오늘 못 나오시겠다고 이제 내일 어제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황 대표님이 하시는 거가 사실은 우리나라를 건지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지금 이렇게 부정선거가 되면 안 되겠다는 걸 전부 아시겠지만은 근데 우리 지금 사회를 보게 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전부 내쳐버리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누가 건집니까? 지들끼리 해먹겠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나눠 먹겠다는 건 뭐는 거예요? 이게 제가 나라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 뭔가 이득되는 것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황 대표님도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뛰어드는 건데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탈진한 상태로 병원에까지 이제 입원을 하시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오늘은 황 대표님 직접 이제 우리 국민들하고 이제 같이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이제 더 좋겠지만 오늘은 이제 제가 대신해서 황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걸 이제 전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직접 또 뵙고 그러는 거는 또 다른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이제 일단은 미루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무슨 일을 하다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는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황 대표님 하시는 거는 아무도 못하는 거를 전부 야권에서는 얘기할 것도 없고 이제 윤 대통령을 이제 빨리 끌어내리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정권 교체 빨리 해서 자기네들끼리 다시 해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소주성이라고 했던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눠먹기 식으로 이번에도 대통령 만나서 하는 얘기가 25만 원씩 좀 나눠주자고 하는 거. 이거는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나라 망치는 거라고. 그게 바로 뭐의 연장이냐면 옛날에는 소주성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똑같이 나눠먹고 자꾸 나눠먹고 그러고 나눠먹고 이제 나라 발전은 없는 거고 나라 그냥 망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망하는 거 바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 공산사회주의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아주 국민들 위하고 국민들의 삶을 국가가 책임진다. 어쩌고 이러고 하면서 완전히 나라 다 거덜내놓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네는 책임 안 지는 거라고. 자기네는 권력 가지면 되는 거니까. 지금 그게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윤 대통령을 이재명이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힘을 좀 얻는 것 같으니까 바로 정권 교체로 들어간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탄핵되는 거는 이건 며칠 상관으로 이제 결국 탄핵되고 말 텐데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일단은 자기가 팔자를 쥐었으면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닌데 윤 대통령이 참 좀 안타까운 게 이 양반이 이게 부정선거를 알고 제대로 해서 지금 52명이 거꾸로 됐다고 그러는 거를 사람들이 전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바로 잡아주면은 저렇게 졌다고는 못한다고. 근데 지금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거 하는 거고 거기다가 또 옆에 붙는 사람들 뭐 조국 같은 친구들 붙어가지고 하니까는 이거는 지금 별짓 다 하게 생겼는데 윤 대통령이 뭐 하는지 모르 자기는 자신만 가지고 하는 거다. 어린 밥푸는 집 없다고. 뭐 박근혜 대통령 병신이라서 뭐 탄핵된 거. 그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힘으로 해서 밀고 가면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윤 대통령을 계속 밀어내려고 지금 아주 작심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만 하면은 여당에 지금 내쫓으려고 그런다고 전부. 민경욱 같은 전 의원 같은 사람은 그냥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또 뭐 5.18 뭐 얘기하면은 그럼 뭐 도태우 같은 그 후보는 그냥 잘라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나라 망한다고. 여기 계신 분들은 나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오셨을 텐데 이게 누가 대신해 줄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맨 앞에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앞장서고 계신데 그분이 좀 더 빨리 회복을 하셔가지고 또 앞장서서 이렇게 부정선거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번까지 된 것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 다음에 부정선거 또 반드시 들어온다고. 양정철이니 조혜진이 얘네들 한 것들이 얘네들 부정선거 또 안 하면 이제 사형당하니까 그러니까 또 한다고. 뻔히 보면서 우리가 전부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 그저 국회의원 깍지 하나 달고 싶어가지고 나라 망하는 거 생각 안 한다고. 지금 이거를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은 좀 거북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젊은 사람들은 더 문제고 앞으로 가면서는 이 나라는 젊은 사람들 건데 얘네들이 지금 다 망쳐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가지고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는 바로 이 통일대박에 가는 길로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선 통일대박 같은 소리 말도 꺼낼 수가 없다고. 이 통일대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하고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가 되는 나라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지. 그냥 뭐 나라만 있으면 그냥 갖다가 이렇게 외우면 뭐 대박이 나오는지 어린 반푼할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 길로 가야지 이제 통일 대박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전 세계에서 예컨대 간다는 나라로 첫째 둘째 가는 나라로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식으로 해서는 얼마 부자 없어요. 거기 가기 전에 뭐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뭐 이런 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난 뭉개져 버리고 마는 거라고. 이거를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더 삶이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각오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맨 앞에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 대표가 이제 오늘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는 여기 이제 오신 분이 통일대박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통일대박이라고 그러는 거가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게 성립이 된 건가 하는 거를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 대표가 지난 1년 동안에 매주 하면서 뭐 꾸준하게 통일대박 열차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세한 거 다 이제 해오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종합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해주실 기획을 해주셨는데 뜻밖의 이렇게 몸이 그렇게 너무 탈진하셔가지고 그래서 못 나오셨습니다. 오늘 황 대표님이 하실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왜 이거를 이 시점에 통일대박에 대한 거를 이 특별법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구상을 해놓고 우리 후대들한테 이거를 넘겨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통일대박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요약해서 잘 말씀드리는 거가 좀 전에 여기 장례 정리하시느라고 이 동영상을 잠시 보여드렸는데 여기 이제 통일대박의 아주 핵심 부분,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신 거가 이건 사실은 북측에 있는 동포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 하는 뜻에서 그래서 이제 제작을 한 건데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대로 우선 요약된 부분을 이제 우선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사실대로 북조선 동포들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통일대박이라는 말 들어보셨는데요? 중앙대학교 신창훈 명예교수께서 10년 전에 통일대박의 길을 찾아냈습니다. 통일대박이라는 말은 통일이 되어 남북, 북남, 힘을 합쳐서 새 세상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되면 통일 10년 후에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는 세계 자유하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로 신창훈 교수께서 세계 최초로 찾아낸 구도입니다. 통일이 되면 자산도 누가 몰라.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통일 대박을 이루기 위해서 우선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통일이 되면 북측 주민들을 모두 남쪽으로 몰려내려올 필요 없이 자기 고장에서 새로 생기는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편리하죠. 모르는 곳에 가서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통일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독일처럼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쉽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북남이 모두 함께 물고기를 잡아다 북한 동포들을 갖다 바치는 방식은 안 됩니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해주고 기술을 가르쳐주어서 스스로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생의 길입니다. 현재 북측의 1인당 생산소득은 현재 남측의 27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나 3분의 1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27분의 1입니다. 북측 동포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스스로 일어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사심없이 도와주는 것이 남측 동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독일은 통일 되자마자 별 생각 없이 동서독을 즉시 통합해버렸기 때문에 30년 동안 모두 큰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통일대박 길을 따라 10년을 힘듭니다. 그것도 엄청난 이득으로 말입니다. 독일은 통일되기 전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던 통일대박의 구도가 없었기 때문에 통일 후 그 오랜 동안 고생을 하고도 결국 좀 잘 살게 되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만 우리는 다릅니다. 통일 10년 후에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통일대박이 새 세상을 북남 동포들이 함께 바꿔내고 모두 함께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이해의 목표가 뺏어먹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다는 것을 자기가 가져가는 시장 연구 체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통일 대박을 만들어내는 또 한 가지 필수 조건은 북측 지역에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생산, 실물자, 본체, 일체를 모든 남한에서 생산해서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측에만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조를 따라가게 되면 남측은 남측대로 엄청나게 활발한 생산 활동을 하게 되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세상이 됩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삶이 모자르는 세상이 됩니다. 통일 대박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타 부분들을 우리가 적절히 대처해서 나간다면 통일 10년 후에는 우리 북남 통일국가 1인당 평균 생산 수준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가는 한국이 되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 보리고기가 있던 가난한 역사를 우리는 모두 함께 숨을 털어버리고 남과 북이 빛나는 장면을 맡게 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가는 자. 현재 선진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앞서갑니다. 이렇게 눈부신 통일 대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제선 국부들이 사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선 인민위의 몫입니다. 김정은의 떼내전 1인 독재, 공산체제, 왕국체제로부터 통일 대박이라는 세계에 꿈도 꿔볼 수 없는 일입니다만 남측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의 세계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선대로부터 80년 가까이 내려오는 김정은이가 개인 국제적으로 허물을 내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체제로 남도전에 합류해 들어오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금 국제선 체제는 많은 인민을 가지고 실제로는 김정은 한 사람만 생명과 그의 붙어 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인간들인데 왕국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북인민들이 일어나 몇만 혁명의 깃발을 높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국제선 국부들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신창문 박사의 통일 대학 그 대단한 꿈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세요. 힘을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네, 잠시 윤학열 감독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윤학열 감독은 우리 통일대박 실천연대 이사로 이제 쭉 같이 활동해 오시는 분인데, 제가 한 북쪽에 보내는 그 내용을 해서 한 5분 동안 말씀하시는 거로 해서 이제 권고를 드렸는데, 아주 열변을 토하시면서 아주 빠른 시간을 해서 4분 동안 이렇게 뭐 길면은 잘 안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짧은 동안에 아주 열정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 대박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윤학열 감독도 얘기하는 것처럼 자유민주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가 이루어지는 사회 그 바탕 위에서 이제 이 통일 대박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건데, 이 통일 대박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막연히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하나 다 이제 단계를 거쳐서 나오는데,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거는 독일이 통일되는 거 보면서 독일이 잘못한 것들을 제대로 바로잡아 놓는 거가 이제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 독일에 가서 좀 이렇게 일을 하다 오신 분들은 독일처럼 하면은 통일이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다 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북이 다 같이 망해버리고 만다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대부분 다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한 걸 우리는 제대로 가는 거로 펴놓는 거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본래 없었던 거, 그거가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된 거가 이제 바이 코리아 정책이 되는 게 이제 거기 가서 겹쳐지면서 결국 통일 대박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열렸는데 이걸 이제 우리들하고 우리 후대들이 같이 해나가야 된, 그 전에 나라를 먼저 망쳐놓으면 뭐 이거 아무것도 없다고. 참 지금이 이 기로에 서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네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어벙벙하게 해가지고서는 그냥 나라가 끝나는 겁니다. 자기만 망하면 괜찮아. 근데 나라가 다 끝나고 만다고.
근데 이 양반이 거기까지 심각하게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그분이 알아듣도록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이준규 본부장님이 이제 파이낸스 투데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그동안에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에 검찰총장하고 뭐 그럴 때는 문재인한테 많이 혜택을 받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좀 잘한 건 잘한 거대로 잘못한 건 잘못한 거대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나라가 산다고 파이낸스 투데이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그걸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이러고 왔는데 근데 앞으로라도 지금 이대로 그냥 망가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아침에도 또 저 민주당 의원이 하는 얘기가 반드시 저 정권 교체한다고 그러면서 아주 열을 내고 그러더라고. 우리들이 윤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 윤 대통령도 살고 또 우리 나라도 살아나고 이렇게 되는 그게 다 사실은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감독이 얘기하는 그런 거를 위시해서 아주 중요한 것 만일 이 통일이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이게 모든 거가 다 통일대박이 통일된 다음의 얘기입니다. 통일이 안 됐는데 아무리 그냥 여기서 주거니 받거니 얘기해봐야 그 자기들 얘기일 뿐이지 그건 통일하고는 아무 관계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통일 방안으로 해서 나온 정책들이 남북한 합해서 한 30여 가지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하나같이 현실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문재인이 한 대로 뭐 쉬운 대로 북쪽하고 같이 해서 연방제를 한다. 그러면 망합니다. 이게 우리는 자유민주 시장경제로 가야 되는데 연방제 하게 되면 그 사실은 공산주의, 공산사회주의로 가자는 얘기라고요. 그 김일성의 고려연방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뭐 김대중이라는 분이 또 뭘 알아요. 그러니까는 김정일이 남북 연합이라고 그러는 건 그건 우리 낮은 연방당제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왔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 그거를 접수한 것처럼 이렇게 소리 얘기하지만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우리가 공산주의, 공산사회주의로 간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그건 통일 방안도 아니고 그건 우리나라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비롯해서 남한에서는 뭐 비핵 개방 3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통일 방안으로 해서 그것도 다 날새는 소리입니다. 그건 그런 식으로 해서 소득이 북측 소득이 뭐 한 3,000불 만들어주고 그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는 건 통일 대박을 하게 되면은 만일에 우리 남한 1인당 소득이 35,000달러에서 통일이 돼서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은 10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북한에 있는 소득은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구도로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 대박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본 바탕을 이제 잘 만들어야지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제가 간략하게 이 통일 대박이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번에는 그냥 통일 대박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그보다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구체화시키게 돼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까지 좀 말씀드리는 그 특별법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거쳐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통일 대박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그
핵심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중에서 뭐 하나라도 삐끗하면 뭐 대박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 가사 여섯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제일 첫 번째로는 통일이 되면 통일되는 즉시 독일처럼 통합을 하고 보는 거가 아니고 10년 동안은 북은 북대로 별도로 경제가 성장돼 나가도록 그렇게 구도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가장 단시간 이내에 그 소득 수준이 제대로 올라가는 이런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을 10년 동안은 경제 문제에 한해서는 별도로 관리해 나가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남한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경제가 발전된다고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아는 사람들이 그걸 일이 제대로 돼 나가도록 그걸 선도를 해서 그래서 북측의 경제를 아주 급속한 시일 내에 성장을 시키는 그런 거가 되려면은 이 경제에 한해서만 남북을 분리 관리하는 나머지는 뭐 왕래하고 뭐 그런 걸 먼저 하더라도 다른 뭐 문화적인 거니 뭐니 그런 건 다 하더라도 경제에 한해서는 북측은 따로 관리하는. 그래서 북측에는 이 정부 조직도 여기에 있는 모든 부처가 거기는 별도로 그렇게 되고 거기는 따로 별도의 제2 총리를 넣어가지고 제2 총리 상태에서 모든 걸 이렇게 관장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이거가 여기에 선행되지 않으면은 그냥 저 독일체로 합쳐버리면은 그게 금방 문제가 되는 거가 이게 통일이 됐는데 다 같은 국민인데 왜 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해주고 우리한테는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금방 똑같은 형태로 가게 되려면은 그러면 이걸 감당을 못한다. 그러니까 저쪽은 경제가 지금 1인당 소득이 $1,000 좀 넘는 그런 정도에서 지금 뭐 35,000달러, 40,000달러 이렇게 급속하게 가려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수준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앞장서서 할 테니까 북쪽은 따라와 달라 하는 그런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선 이게 뭐든지 안 된다는 것부터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죠.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 이 남북을 경제에 한해서는 따로 분리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따로 하느냐 안 된다는 거지. 금방 저쪽에 있는 사람들 내려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되는 거를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동포들이 자기 고장을 떠나지 않을 때 그때 우선 통일되면은 뭐 배급이니 뭐니 뭐 여러 가지 생필품이 이런 거 필요한 거가 많은데 그런 거가 바로 자기 고장에 있을 때 같은 북쪽 지역에 있을 때 그게 배급이 가능하다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뭐 이쪽 남쪽으로 내려오면 아무데나 뭐 일자리가 널려 있냐 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자기 고장에서 일자리가 생겨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 거기서 하지 왜 모르는 데 가가지고 헤매고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거기서 공급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뭐 자기는 소득이 올라가는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이걸 만들어주는 그거를 우리가 유도를 해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되겠느냐 하는데 이렇게 되는 방향으로 가야 그래야지 이제 서로가 같이 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쉽게 생각하는 분들은 남북이 같이 이 통일이 되면은 그럼 뭐 걱정이냐 여기서 두 집이 북쪽에 있는 사람 한 집 먹여 살려면 되는 건데 뭐 그거 가지고 걱정이냐 그러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만일에
한 달 소득이 300만 원 되는 경우에 100만 원을 떼어내 가지고서 북쪽에 있는 사람 살려줘서 그래서 300만 원 소득 가진 사람이 전부 남북에 합해서 200만 원씩 소득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한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여기서 300만 원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이거가 써야 될 거는 아주 다 정해져 있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전부 생활하기 힘들고 그런 건데 거기서 3분의 1을 떼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서로가 다 못 사는 거라고요. 서로 다 못 사는 상황에서는 발전이 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되는 길로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 제일 크게 문제가 됐던 거가 바로 통일되면서 바로 합쳐버리고 장벽이 독일에서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바로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아무 대책도 없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후유증으로 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통일세라고 하는 거가 매년 소득의 7.5%를 통일세로 냈습니다. 그래서 1990년에 통일되고 8년 동안 매년 7.5%의 세금을 내고 어렵게 지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조금 낮춰가지고 5.5%의 세금으로 해서 계속해서 냈는데 전부 합해서 통일되고 난 다음에 1990년에 통일되고 난 다음에 30년 동안을 계속해서 통일세를 내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3분의 1을 떼어낸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통일대박의 이 길로 가게 되면은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소득의 1% 그러니까 300만 원 소득이면은 3만 원 매년 해서 10년 내는 거로 끝나는 거로 이렇게 구도가 잡혔습니다. 근데 문재인이 들어와 가지고 전부 나라를 전부 이 빚더미에 올려 놨기 때문에 그거를 문재인이 우리 통일하는데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걸 1%에서 적어도 그만큼은 더 내야 되는 2%로 하는 이런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이런 친구들 하는 거는 그보다 이제 더 늘려 놓겠다는 거야 빚을. 25만 원은 그건 애들 장난인 줄 알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25만 원 받으면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대로 또 얼마다 전부 같이 나눠져 가지고 그러면은 베네수엘라가 가진 그 길하고 이제 똑같은 길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주 지역을 이렇게 특정하게 북쪽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은 10년 동안은 남북의 자유왕래는 하지만은 그리고 북쪽 내부에서 직장 옮기고 하는 거는 다 하지만은 남한에 전부 이렇게 내려와서 전부 어렵게 하는 서로를 어렵게 하는 거는 없애야 되겠다 하는 거가 이제 제일 첫 번째 건데 이거 하나 제대로 안 되면은 그러면은 모든 게 다 망가지죠. 그런데 사실은 이 통일 대박의 이 비밀은 요 두 번째 나오는 거에 있습니다. 요걸 이제 저는 이름을 바이 코리아 정책이라고 혹은 또 바이 코리안 정책이라고 이렇게 해서 붙였는데 이게 뭐냐면 저는 이게 좋은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북일하더라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갑자기 잘 된 거가 머리에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까지 그 과정에서 일본이 전쟁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원자폭탄 맞고는 이제 쫄딱해서 이제 너무 항복하고 말았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한테는 참 너무 좋은 게 생긴 거가 한국에서 전쟁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물자되느라고 급속하게 일본의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구나.
하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거가 이제 북쪽에 경제가 일어서려면 거기 사람들은 있으니까 노동은 있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생산하는 수단인 생산 실물 자본이 없는 거라. 그러면은 그 실물 자본을 여기서 이제 조달을 해줘서 거기 있는 인력하고 해서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건데, 그러면은 저쪽에 필요한 모든 생산 실물 자본을 남한에서 전부 생산해서 가져가는 거. 저기에서 우리가 뭐 돈을 마련해서 북한에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서 뭐 조달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모든 거를 전부 남한에서 생산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적어도 그 중에서 80% 이상은 남한에서 생산하는 거로 가져가는 거로 했을 때, 남한은 그거를 해서 이 생산량이 생산하는데 구도가 커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남한은 남한대로 경제가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생의 구도로 가는 거로 서로 좋아지는 방향이지,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이렇게 시해해주고 도와주는 식으로 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지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서로 좋아져야 되는데, 바로 이 서로 좋아지는 이거가 바로 일본이 한국 전쟁 때문에 그 물자 되느라고 그렇게 급속하게 성장한 것처럼 우리도 저 북쪽에 필요한 실물 자본을 제공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해나가고 해서, 남한은 남한대로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이 되고, 북한은 북한대로 그걸 가지고서 이제 경제를 차근히 이제 성장시켜 나가는, 이걸 하게 되면은 통일 10년 후에는 바로 남북한 평균 1인당 소득이 세계에서 미국 바로 다음으로 가는 두 번째로 가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앞서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뭐 지금 너희들 지금 좀 잘 살게 됐으니까 뭐 석은 우리한테 뭐 돈이라도 더 내라 뭐 어쩌고 그러는데, 한국이 잘 돼야 미국한테도 결국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는 너무 가까운 것만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거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세계에서 이렇게 1인당 소득이 미국 다음으로 가는 이런 나라를 우리가 맺는다고 한다면은 미국한테는 그보다 더 큰 힘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중국하고는 결국 대하면서 서로 협조보다는 대하는 입장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한국이 그만큼 큰 세력을 가지고 미국하고 같이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중국을 뭐 정복하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렇게 해야 미국한테도 더 도움이 되는 건데, 이제 트럼프는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트럼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트럼프처럼 하면은 우리는 통일대박 없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제 매판 자본 같은 거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북한을 워낙 못 사니까 거기 갔다가 자기네들이 좀 자본 집어넣고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좀 이득을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이 우리 발전하는 동안에 이득 가져갈 생각하면 사실은 안 돼요. 그렇게 조그맣게 이득 보려고 하면은 안 좋고, 결국은 우리가 크게 돼서 미국에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트럼프 하는 얘기는 김정은이 말 잘 들으면은 베트남만큼 잘 살게 해주겠다. 그건 지 생각이지. 트럼프 베트남이 지금 한국의 1인당 소득의 12분의 1밖에 안 된다. 우리가 남북을 합쳐서 우리 12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 만들어가지고서 뭐 그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거의 같은 좋은 나라를 이제 만들어 가려고 지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크게 된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득을 볼 생각을 해야지. 트럼프는 그냥 눈앞에 있는 비즈니스맨 입장에서 눈앞에 있는 이득을 보고서 뭐 방위비 더 내라 뭐 하는 거 자꾸 찔벅거리는데, 그냥 우리는 우리도 좀 크게 갈 수 있도록 그냥 나아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바이 코리아 정책 혹은 바이 코리안 정책, 이게 왜 바이 코리아라고 그랬다 바이 코리안이라고 그랬다 왔다 갔다 하느냐인데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어디에다가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말을 이렇게 해서 또 저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 코리아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생산 제품 거기에다가 코리아에서 이제 생산한 거다 하는 거가 표시돼 있으면 이 한국 표시된 거를 북쪽에서 써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바이 코리아 팔레스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바이 코리안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그 생산지가 바로 한국에서 남한에서 맺는 거다 하는 거에서 이제 바이 코리안 프로덕트 팔레스에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편하게 서로 소통하는 데는 바이 코리아 정책도 좋고 바이 코리안 정책도 좋고 결국은 같은 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북쪽의 경제를 급속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요 묘안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이 이렇게 잘못되도록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데, 북측에는 전부가 이제 국유화로 되어 있는데 토지가, 근데 독일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통일이 되면서 동쪽에 그 소유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주인이 가져가야지 하고 실물 반환을 전부 해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면은 분단될 때 생존했던 분들이 통일돼도 같이 생존했으면 그냥 자기가 자기 거 가져가면은 그걸로 끝나는 건데, 전부 이제 별세하고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아들 손자 며느리 가면서 전부 이제 배분하고 소송하고 나눠져야 되는데, 바로 이 현물로 상환을 한다 그러니까는 일시에 220만 건의 소송이 제기가 됐답니다. 그 아들 손자 며느리를 전부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그게 다 끝나기 전에는 그거에 대한 거는 무슨 발전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너무 저기는 이제 고통을 겪었는데, 우리는 바로 그거를 보고 그것뿐 아니고 이거를 우리는 더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해서 북쪽에 국유화되어 있는 토지는 전부 그대로 국유화로 그냥 유지를 한다. 이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북이 다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건데, 남한에서도 이 농지개혁, 토지개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6.25 직전에 나왔던 건데, 우리가 이제 국유화했을 때는 이 보상하는 거를 현물로, 독일처럼 현물로 보상해가지고서는 또 경제가 좀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에서 했던 것처럼 토지를 현물로 해서 그냥 유지하게 하는 것보다는 보상을 해주는데, 남한에서 했던 방식으로 농지 개혁할 때 채권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일을 해결했던 것처럼 남한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국유화를 그냥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가, 이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좀 시원찮게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나중에 큰 혼란이 일어나고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독일에서 또 잘 좀 실책을 한 거가, 동서독을 전부 같은 동포고 같은 나라 같은 국민이니까 우리 같이 대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동독에서 있던 그 화폐 그거를 1대1로 이제 교환을 해주는데, 이게 사실은 대접해 준 게 아니라 이게 여기서 또 경제를 망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다고, 제대로 쓸 수 있는 이제 서독 화폐를 많이 가지게 됐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자기 고장에 동쪽에 있는 동독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사면은 모르는데, 돈이 생겼으니까 물건이 좀 서덜고를 사는 거나, 그러면은 동독에 있는 공장은 다 문을 닫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대접해준다고 1대1로 이렇게 한 거가 그게 결국은 그 양독 간에 그 문제를 더 만든 거니까 우리가 북쪽에 있는 화폐 교환할 때는 그 실물 그 가치에 전부 준해서 하는 걸로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이 또 통일된다 그러면 자기들이 바로 돈 찍어가지고 서로 나눠갖고 뿌려가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는 그 통일되기 바로 전에 단계에 가지고 있던 그 화폐 한해서 교환을 해주는데 이 북쪽의 물가 수준하고 남쪽의 물가 수준 그 통일 시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교환을 해준다 그런 거가 이제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두지 않으면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면은 서로가 다 망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뭘 먼저 생각하냐면은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러는데 근데 헌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통일대박 안 옵니다.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헌법에는 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똑같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남한에 있는 국민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대접해달라 이게 참 없어. 그러면은 거기다가 남한에 사는 거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뭐 민노총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셔여셔 하는 식으로 해서 정부하고 이렇게 해서 다 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식으로 정부 뭐 자기네 한때로 뭐 유의하도록 하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이 북측에 맞는 그 형태로 10년 동안은 지내야 되는데 그래서 통일대박 특별법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운영을 10년 동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남북이 같이 합쳐지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통일헌법을 그러니까 통일대박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통일되고 난 다음에 10년 후에 헌법을 얘기를 해야지 먼저 이거 정해놓으면은 먼저 헌법을 제정해 놓으면은 뭐 아무것도 우리가 한 발짝을 못 나가는 거예요. 남북이 다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근데 10년 동안은 저쪽은 별도로 해서 성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구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법을 하시는 분들은 우선 당장 당연히 뭐그 헌법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셨는데 이 통일대박 특별법에 따라서 10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상태로 갔을 때 그때 이 통일헌법을 만들고 근데 그러면 그전에는 헌법이 없냐면 그게 아니고 지금 법상으로 남한이 우리 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로 합법적인 정부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통일이 되면 또 남한이 주도가 돼서 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한이 가지고 있는 헌법이 그대로 유효한 거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10년 후에는 남북이 이제 같이 새로운 헌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다른 무슨 이런 조직들이 생기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제한 규정들이 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10년 후에는 북쪽하고 남쪽하고 토지는 북쪽은 전부 국유화로 있고 남쪽은 사유화가 돼 있으니까 이거가 문제겠죠. 그런데 지금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가 저쪽 사회주의 또 공산주의 공산사회주의보다는 자기가 열심히 일한 대로 가져가는 거니까 더 좋다 이러지만은 이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가 태생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중에는 때에 따라서는 그 자체가 해도 되기도 하고 또
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러는 것도 있지만 아주 그냥 덮어놓고 해만 되는 것들이 있는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 경제를 택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중에서 제일 현실적으로 그랬던 문제되는 경우는 우리처럼 국토가 작은 나라에서는 이 토지를 매개로 한 이 이 투기라는 게 아주 골칩니다. 그러니까 돈 가진 사람은 더 이제 부를 가질 수 있고 없는 사람은 이제 더 안 되게 되는 이게 시장 경제든 뭐 지 돈 가지고 지가 하는 든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이 시장 경제에 있어서 태생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이 투기 부분, 토지에 대한 투기 부분, 요거는 우리가 언젠가는 해결이 돼야 시장 경제를 하면서도 그러면서 니들 공산주의 사회주의보다는 우리는 이만큼 낫다 하는 것을 과소리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냥 지금 하는 식으로 투기 이 토지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근데 앞서가는 나라들 중에서도 국토가 작은 나라에서는 뭔가는 좀 이 투기를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특별히 좀 다른 나라하고 다른 형태로 반은 완전히 국유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 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는 그거는 10년 후에 그러니까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10년 이 통일 대박을 이루고 난 다음에 10년 후에 남측의 그 토지 이 사유제도 그거는 한 50년 내지 70년을 내다보면서 장기적으로 그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최소한으로 되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국적으로 가서는 결국은 이 국토가 작은 나라에서는 토지를 가지고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일단은 국유로 하고 그거를 국가 소유로 해서 사용료만 내는 식으로. 근데 그러면 중국하고 뭐가 다르냐? 중국도 뭐 국가 소유로 하고서 사용료 내는데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지만은 사실은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통제하는데 국가 권력을 가지고서 통제하는 이 목적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국민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통제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이 투기라고 하는 그 부분, 이 암적인 존재를 완화시키는 이거로 해서 하는 건데 여하튼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바로 이거를 국유화하면서 어렵게 만드는 것보다는 통일되고 난 다음에 한 10년 후에 그때서부터 이제 앞으로 한 50년 내지 70년을 내다보면서 이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런 틀 속에서 이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통일 대박의 그 구상이 되고 요체가 되는 건데 내 근래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이런 거가 맞기는 맞는 건데 지금 이거를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다 가버리고 나면은 옛날에 뭐 그런 위로에 좀 있었어 그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통일이 갑자기 닥쳤을 때 그때서부터 갑론을박하면서 이게 오르니 저게 오르니 하다가 보면은 그러면은 금방 답변을 못 얻는 겁니다. 그러면 독일처럼 할 수 없이 그냥 먼저 합해버리고 말거든. 그러면 이제 독일처럼 가는 거라. 그래서 지금 하나의 기준점을 만들어주는 거가 필요하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름을 통일대박 특별법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그 법은 나중에 국가에서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이걸 구상이라고 해서
요점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나눠드린 오늘 이 포럼의 책자에 이제 통일대박 특별법 구상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요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통일대박으로 가는 길에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 요 부분들을 전부 요약해서 집어넣은 거가 이제 통일대박 특별법 구상이라고 하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1장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 거주 지역 그걸 어떻게 한다 하는 거, 이걸 이런 틀로 해서 구도를 잡아가자 하는 거고, 그리고 제2장에는 모든 북쪽에 필요한 실물 자본, 피지컬 캡처는 전부 남한에서 생산해서 가져가는 걸로 한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외국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20% 이내로 하는 걸로 하자 하는 거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놓은 거가 제2장에 나오는 그 마이크로의 정책인데, 이게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통일대박의 그 비밀이 바로 여기 들어있는데, 요거가 제대로 시행이 되면은 남한은 남한대로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고, 북한은 북한대로 잘 살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합쳐진 그 상태가 가히 우리 통일이 대박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박이라는 말은 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안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했더니 바로 나오는 거가 뭐냐면 대통령이 최신말이 없이 대박이 뭐냐 그랬는데, 네이버에서 어떤 누가 해명이 나오냐면은 대학 교수가 대박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냥 그렇게 쓰셨는가 보다 하고 이제 좋게 해석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우리 이 시쳇말로 되어 있는 대박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안 쓰는 건데, 근데 제가 보니까는 이렇게 크게 잘 되는 거가 나왔는데, 이런 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게 우리 역사 이래, 그러니까는 우리 역사가 반만년이 되는지 지금 이제 신 박사님이 이제 말씀하시겠지만은 우리 역사가 반만년이 되는 건지 1만년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간에 옛날서부터 우리가 여기 이때까지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잘 되고 크게 되는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뭐 다른 말로 해서 대치가 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통일 대박이라고 해서 책을 이름을 짓겠다고 하더니 주위에 있는 교수들이 전부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괜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지금 일주일도 못 간다고 그러면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암만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잘 되는 거는 다른 걸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역사상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맞는 그런 단어도 없었던 건 당연하죠. 그게 고민 끝에 결국은 할 수 없이 모르겠다 그러고 대박이라는 말을 썼는데, 오히려 지금은 통일 대박이라는 말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동포들이 같이 서로 쉽게 소통하는, 그래서 한 번은 하와이에서 이제 전부 이렇게 모임을 갖는다고 해서 갔더니 하와이 한 식당에 거기 대박이라는 말이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보통은 안 쓰던 건데 이제 통일 대박으로 해서 이제 이게 퍼지기 시작하니까 대박이라는 말이 일상적인 걸로 되고, 그리고 이제는 사전에도 대박이라는 말이 그대로 올랐습니다. 이 사전은 보통 이 비속어는 안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대박이라는 말이 영어로 DAEBAK 그래서 영어로 해서 대박이라는 말이 사전에까지 올랐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통일 대박이 바로 동포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그만큼 퍼지게 됐다
이게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저기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들 더 이해를 하시고 그러지만은 이런 내용을 듣지 못하시는 분들은 대박이라는 게 뭐 얘기는 들어봤는데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앞으로 가면서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전부 앞으로 가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한 번 얘기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말라. 그러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해주면은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는 바로 우리 민족이 여기 역사상 반만 년인지 1만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역사상 처음 대단한 나라로 이렇게 일어서는 이런 쾌거를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이 좀 길어지니까 우리 신 박사님이 이제 지루해서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 같은데 신 박사님 오시는 대로 이제 또 계속해서 이렇게 보시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 지금 나눠드린 책자가 오늘 거로 해서는 뭐 이제 두 번째 통일대박 특별법 구상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 이제 구체적으로 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걸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놨는데 그걸 이제 참고로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구상이라고 하는 그거 나온 거가 결국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통일대박의 이 구도를 이제 요약해서 실제로 이걸 현실에 접목시킬 때는 바로 이 부분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을 해서 만들어놨으니까 참고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신 박사님 바로